8시 50분이 되었어요. 이제 10시까지 수업했나 합시다. 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류의 자괴감을 느끼고 그랬던 게 아닐까.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하신 분들은 어리둥절하겠죠? 여기 시간을 보시면 8시 51분이에요. 네? 저요? 제가 지금 저의 분노의 스피치가 한 30분 됐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좀, 좀처럼, 이런 짜증 학생들한테 잘 안 내는 편인데요. 마침, 마침 터져버려가지고. 봐요. 정도 어느 학원이건, 어떤 학원에 가서든 무슨, 여러분들이 다니는 다른 학원 가서 물어봐요. 가장, 이게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은 딱 뒤에 말하겠지만 딱 한 종류의, 한 분밖에 안 계실 거예요. 일단 어떤 학원에 가서 어떤 선생님한테 여쭤보세요. 어떤 원장님이 제일 좋은 원장님이야? 안 보이는 원장님이 제일 좋은 원장. 여기에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은 원장님이실 겁니다. 본인이 원장이신 분인 거예요. 일단 봅시다. 우리가 준동사 이야기를 조금 하다가 나 여기 화살표 왜 쳐놨어요? 오씨, 일주일 전에 내가 한 짓인데 분명히 뭔가를 넘어가면 안 되니까 화살표를 치거든요, 제가 이렇게. 왜, 왜 화살표를 쳤을까요? 음, 뭐죠? 뭘까요? 저 화살표를 왜 쳤을까요? 여기다 별표 쳐놨는데요? 네. 이건 되게 매우 중요하긴 하거든요? 일단 중요한 애들 형광펜 좀 치고 갑시다. 이걸 그냥 넘어갈까봐 쳤나봐요. 지난 시간에 수업 마칠 때쯤 여기에 와서. 근데 사실, 아무리 봐도 여기는 별표를 안 쳐도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요? 요거 하나 있다. come close to. 그나마 덜 중요해요. 음, 예. 요쪽은 닫히면 돼요, 그냥. look forward to ing. 얘네들은 그냥 항상 외우실 때요, to ing까지 외워주세요. 근데 요거표를 이렇게 다 쳐버리면 뭘 치는 의미가 없지 않나? 다 치면 돼요. 다 치시면 돼요, 다. 다 치면 돼요. 오른쪽에 3개 뺍시다. 네. 그래서 오른쪽에는 be committed to, be accustomed to.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이 꽤 알고 계셔야 되는 애들이 몇 개 있어요. 요거 look forward to는 중학교 때 많이 외우던 표현 아닙니까? 그죠? 근데 기억하실 게 look forward to ing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빠져 있는데 우리 내신에 되게 자주 나오는 거 하나만 추가로 적어주세요. 셀프로 적고 형광펜 칩시다. 뭐 기왕이면 검은색으로 쓸까요? 형광펜에 빨간색으로 칠 거니까. When it 그리고 comes to ing. 얘네 뒤에 다 ing예요. 물론 명사도 되죠. 전치사 아니까. 이거 최근에 보지 않았어요? When it comes to? 뭔 뜻이었죠? 그리고 독해할 때, 지난 시간 독해 때 봤던 것 같은데, 다 까먹었군요. 뭐뭐에 관한 한이라고 해석하거나, 뭐뭐에 대해 말하자면, 아니면 어디 어디에 있어서. 이런 정도의 의미예요. 뭐뭐에 관한 한, 뭐뭐에 대해 말하자면, 뭐뭐에 있어서, 뭐뭐에 대해서, 뭐뭐에 있어서.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표현들은요, 이미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진짜 중요해요. object to ing는 제가 뒤에 동명사 목적어 이야기를 할 때 한 번 더 끄집어 올 겁니다. 그리고 look forward to ing 같은 경우는 중등어휘니까 이미 아셔야 될 것 같고요. contribute는 이미 동사의 의미는 알고 계실 거예요. 기여하다. 혹은 얘는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무엇의 원인이 되다.
뭐 거의 같은 말이기는 하죠. 기여했다라는 건 얘 때문에 이 일이 발생했다라는 거니까 일정 부분. 그리고 지금 얘네 셋은요 사실 같은 의미로 이어주세요. 이 망할 놈의 이 필기 앱에는 직선 기능이 없어가지고 사실 얘네 법거리지 마, 이 개새끼야. 이거 어떻게 되죠? 아랫줄이야 이거? 한 줄이 아니네. 어떻게 해야 예쁘게 이을 수 있을까요? 얘랑 얘가 같은 뜻이거든요. 얘네 셋. 사실상 동의어예요. 헌신이나 전념이나 그놈이잖아요. 그래서 be dedicated to ing, be devoted to ing, be committed to ing. 이 셋은 보통 이제 독해할 때 요 셋 중에 하나가 나오면 제가 항상 이 세 개를 같은 equal이라고 해갖고 항상 똑같은 의미라고 써드릴 거예요. 얘네 셋은 사실 같은 애들. 뿅뿅 얘네들은 같은 애들. 전 예쁘게 하는데 실패했지만 여러분들은 예쁘게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세 개에 나눠가지고 거창하게 적어놨는데 be used to ing, get used to ing, be accustomed to ing 똑같은 거거든요. 보통 요거 우리 자주 필기했던 애들 아닐까요? 어디다 쓰죠? be used to ing가 여기에 보이는 뜻이잖아요.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요거. 이미 아는 뜻 아닙니까? 그럼 여기다가 대립되는 거 하나만 적어보면 be used 투부정사는 무슨 뜻이에요? 얘는 쪼개는 거죠. be used가 한 덩어리, 투부정사가 한 덩어리. be used는 be 플러스 pp 수동태예요. 사용되다예요. 투부정사는 부사적 용법이죠.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는데예요.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 혹은 뭐뭐 하는데 쓰이다죠. 사용되다, 쓰이다. 그래서 be used to 부정사, be used to ing 각각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안 적어도 되지 싶은데 used to는 뭔 뜻이에요? used to는 뭐뭐 하곤 했다죠? 보통 이 세 개를 제가 적어드릴 때 아마 필기를 요렇게 아마가 아니라 요렇게 해드렸을 거예요. 항상 제가 똑같이 쓰니까 be used to ing에서 요 be가 들어갈 자리에 get이 들어가거나 become이 들어가거나 한다. 그래서 get used to, become used to 다 똑같은 말이고요. 여기 used 자리에 accustomed도 많이 들어가더라. 그래서 be accustomed to, get accustomed to, become accustomed to ing 다 사실상 같은 의미다. 라고 제가 보통 필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 개로 나눠 쓰여져 있지만 사실 이 세 개도 그냥 같은 거예요. 얘는 똑같은 거. 그래서 여기 to ing 시리즈들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내신 패턴으로 문제 내기가 되게 좋아요. 어법 문제 내기가. 예를 들어서 look forward to 부정사를 적어놔요. I am looking forward to see you again. 이렇게. 그럼 나는 기대하고 있어. to see you again. 또 다시 보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 그럴싸하단 말이지. 대충 들으면. 하지만 틀린 표현.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again. 이라고 표현해야 맞는 거다. 그래서 얘들은 사실 그냥 외워서 푸는 파트라서요. 아마 이 부분 문제 푸시면서 위에 왔다 갔다 힐끗힐끗 하시면서 보셨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가봅시다. 이번에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준동사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준동사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겠네요. 준동사 중에 형용사랑 비스무리한 역할을 하는 애가 누가 있죠? 어, 안 돼. 이런 답이 나와야 되는데요. 안 돼. 뒤에 어차피 나올 거긴 한데요. 여기 준동사가 뭐뭐뭐가 준동사였어요? 준동사는 뭘 보고 준동사라고 했죠?
씨, 교재 선정이 잘못되었었군요. 그래, 언제나 나의 가장 큰 문제는요. 학생에 대한 과도한 신뢰라니까요. 준동사는 이렇게 세 개, 동명사, 분사, 부정사, 이렇게 세 개예요. 음,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면 준동사 파트를 요 앞번에 우리가 동사 파트를 했듯이 준동사 파트를 조금 시간 투자를 해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 책을 잘못 골라서 문법책을 했어야 돼. 네, 네. 어, 역시. 아이씨, 아니, 원래는 그래요. 이렇게, 제가 1학년 때까지는 문법책을 두 권을 두 바퀴를 돌리거든요. 물론 이제 뭐, 지우 빼고는 다 한 바퀴째지만 저랑 같이 하는 게 문법이. 근데, 아니, 왠지, 제가 이제 제 여자친구랑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을 칭하는 여러분의 반을, 영등포여고 2반을 칭하는 호칭이 있어요. 제가 똑똑이 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똑똑이 반이라고 해요. 너네들의 평균치가 꽤 높은 편이기 때문에, 못하는 친구가 없잖아요, 딱히, 반에. 지금 현재 인원 구성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똑똑이 반이라고 하는데, 똑똑이들이니까 그래도 문법책 안 하고 어법책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러면서 제가 어법책을 했단 말이에요. 통상 근데 이런 어법 교재는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애들 데리고 하는 문법 수업이에요. 고2 때 보통 많이 써요. 왜냐면 고2 때 정도 되면 그래도 문법책을 최소 한 바퀴 많으면 저랑 같이 두 바퀴를 한 친구들이라서 이 문법책을 세 번째 하면 짜증내요. 이제. 어. 뭐 왜냐면 내가 확실히 아는 것과 아는 것 같다라는 기분이 드는 거랑 다른 거거든? 근데 고2가 되면 보통 나 이제 문법 좀 아는 것 같아라는 기분을 느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한테 무법책 내용을 하잖아요? 그럼 다, 아는 인데, 쌤, 저기 저거 다 알죠? 막 이래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법책을 많이 하는데, 1년 뒤에 써야겠어요. 아, 그래, 일단, 형용사 역할을 하는 준동사는요, 대표적으로 분사입니다, 분사. 분사는 종류가 두 개죠?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현재 분사는 동사에다가 ing 붙인 거 다 알죠? 과거 분사는 규칙 변화하는 동사라면 동사에다가 ed 붙인 거 우리가 pp라고 부르는 친구죠. 보통 독립적인 pp 형태가 있기도 하죠. eat의 과거분사 eaten이라거나 뭐 drink의 과거분사인 drunk라거나 이런. 근데 규칙 변화한 다음에 ed고요. 형용사 역할을 하는 애가 하나 더 있어요. 누구죠? 얘들아 존동사가 세 개밖에 없어요. 애초에 분사, 동명사, 투부정사. 그러면 그 중에 누구겠어요? 투부정사겠죠.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일 거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들도 이거 낱개로 얘기하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당신들이 투부정사도 배우고 분사도 배우고 현재분사도 과거분사도 다 배웠는데 이걸 이렇게 큰 틀로 뭉뚱그려 봐라 하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체계가 아직 덜 잡혀 있어서. 근데 사실은 다 아는 겁니다, 당신들. 그러면 봐봐. 분사라는 건 현재 분사의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interesting. 이게 현재 분사예요. 대표적으로. 과거 분사의 예를 들어볼까요? scared. 이런 게 과거 분사예요. 현재 분사는 뜻이 해석이 어떻게 돼요? 분사에서 interesting 뜻이 뭐예요? 그죠? 흥미로운이에요. scared 뜻이 뭐예요? 무서운. 그쵸? 근데 이제 보통 무서운 하면 의미가 좀 중의적이에요. 엄마 나 무서워. 이런 게 있고 엄마 쟤 무서워. 이게 있잖아요. 그치? 우리말로는 둘 다 무서운이에요. 조금 구별해 봅시다. scared는 어떤 의미일까요? 무서운이라고 해도 좋지만. 그쵸? 무서움을 받는 거. 말하자면 겁이라는 명사를 활용하면 어떤 뜻이에요? scared는. 그치, 겁먹은이에요. 그러면 그럼 엄마 쟤 무서워 라고 말할 때 쟤는요? 겁? 그렇죠. 겁주는. 말하자면 겁먹게 하는 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scare이라는 동사가 우리가 익숙하지 않지만요. scare 이 동사거든요. 뜻이 뭐겠어요? 그렇죠. scare는 무섭게 하다예요. 유사한 걸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hire 이 동사라면 얘는 뜻이 뭘까요?
우리가 익숙한 건 뭐야? tired, 그죠? 그러면 I'm tired 하면 어떤 상태야? 내가 피곤한 상태거든요? 어? 예시가 안 좋은가요? 잠깐만요. 그래, 역시 언제나 과대평가가 문제예요. 자, 빨리 지워. 빨리 지우고 뜻을 먼저 적어드리고 시작할게요. 자, 현재 분사는 해석 어떻게 해요? 알았어요? 다시 분사부터 갈게요. 분사는 품사로 치면 뭐랑 유사하다고? 얘는 형용사랑 되게 유사한 애예요. 그러니까 일단 뜻이 형용사면 뭘로 끝나면 돼요? pretty, handsome, beautiful 이런 게 형용사잖아요. 뜻이 다 어떻게 끝나요? 니은 받침으로 끝나면 되죠. 뜻은 그럼 현재 분사는 이거 여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에서 현재 분사는 과거 분사에 비해서 어떤 의미를 갖죠? 진행 좋습니다. 그럼 과거 분사는요? 현재 분사가 진행이면 과거 분사는 자, 어떤 시제를 만들 때 현재 분사가 들어가죠? 음, 동사의 시제, 여러 가지 시제나 변화형 중에서 ing가 들어가는 시제가 뭐가 있어요? 진행이요. 그쵸? 그러면 pp가 들어가는 시제는 뭐가 있어요? 시제나 동사의 형태 중에 완료형. 그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씁시다. 현재 분사는 진행, 과거 분사는 완료, 그리고 현재 분사는 어떤 의미가 있게요? 과거 분사를 먼저 할까? B 플러스 PP를 뭐라고 부르죠? 수동태요. 그쵸? 수동이요. 그리고 현재 분사는 수동의 반대니까 능동이에요. 그럴 수가. 이걸 다시 할 줄이야. 그래서 현재 분사는 해석 어떻게 해요? 뭐뭐 능동이야. 하게 하는, 시키는, 만드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하게 하는 혹은 뭐뭐 하는, 뭐뭐 시키는, 뭐뭐 만드는 과거 분사는 수동이니까 수동태 생각해 보시면 뭐뭐 되다 당하다가 수동태죠. 뭐뭐 된, 진, 당한, 되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내지는 요거 써주시면 되잖아요. 국어로 치면 붙였으면 이상한데 이거요. 몰라요? 이거 이름? 그쵸. 사동, 피동의 전미사라고 하죠. 국어에서. 얘 붙여놓으면 돼요. 국어는 사동, 피동이라고 나눠놓지만 영어는 그냥 수동이라고 뭉뚱그리는 거니까. 네, 제일 무식하게 간단하게 하는 건 된, 진, 당한입니다. 또 투부정사를 쓰기도 하고요. 형용사적 용법 이건 익숙하시죠? 그래서 way to go 이런 건 가는 길이라고 해석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좀 구별을 해봅시다라는 이야기예요. 형용사가 들어갈 자리에 이렇게 동사를 써놓으면 쓰겠니? 라는 겁니다. 문장 보시면 to be a mathematician 수학자가 되기 위해서 one thing you need to do 너님이 하셔야 될 한 가지는요. is to join a club. 뭐 하는 거다? 합격 보어 자리. 여기에 투부정사는 명사 역할을 하고 있네요. one thing부터 is 앞에까지가 주어죠. 얘가 주어고 비동사 뒤에는 주격 보어예요. 뭐 그냥 말 나온 김에 어차피 준동사 파트니까 투부정사 얘기로 살짝 한번 가봅시다. 네가 할 일은 클럽, 동아리에 드는 거야. 주격 보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들어갔습니다. 이 투부정사는 무슨 용법이에요? 투부정사의 용법은 명사, 명용사, 부사가 있죠. 그 중에 주격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투부정사는 뭐게요? 저랑 항상 같이 수업을 하고 있지만 아무도 모르는 저의 기호의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제가 이렇게 대거로 친 명사예요. 제가 보통 속어로 치면 수식어예요. 수식어란 얘기는 형용사나 부사란 얘기예요. 처음 알았죠? 너는 처음 듣지 않았을 거예요.
보통 내가 이제 강의 초창기에, 그러니까 작년의 경우에, 새로운 친구들이 있으면 독해 수업할 때 제가 첫 시간에 꼭 말을 해줘요. 근데 내가 왜 대거로 치고 왜 속어로 치는지 보통 아무도 몰라요. 근데 대강, 대강 멤버인 이찬에도 내가 대거로 왜 치는지 몰라요. 그 새끼는 한 세 번 말했는데 몰라요. 근데 물어보면 알더라, 이제는. 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품사를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명사예요.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이거든요. 왜 명사적 용법일까요? 투부정사는 형용사적 용법도 되죠.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랑 형용사죠. 그럼 얘는 왜 명사적 용법이냐고. 우리 동사도 최근에 했잖아요. 문장 형식 파트도. 얘를 왜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라고 분류해야 돼요? 뭐 그럼 달리 물어볼까요? One thing you need to do. 이 자리에 to join 말고 joining 들어가도 되거든요. 요 ing는 동명사일 수도 있고 현재 분사일 수도 있죠. 그죠? 동사에 ing 붙은 형태니까. 그럼 얘는 동명사예요? 현재 분사예요? 어차피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게 명사랑 형용사라면 동명사도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형용사 역할을 하는 현재 분사도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동명사라고 봐야 돼요? 현재 분사라고 봐야 돼요? 동명사. 맞아요. 왜예요? 얘가 명사적 용법이니까? 느낌. 아니요, 저기, 얘들아, 우리 이형식 했잖아요. 이형식,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명사랑 형용사였잖아요. 내가 이 얘기할 때, 니들이 고3이 돼도 난 똑같은 문장 쓸 거라니까요? I am happy하고 I am Tom 쓸 거예요. 진짜로. 나 고3 수업할 때 이거 써요, 실제로. 얘가 품사가 뭐예요? 명사. 얘가 형용사잖아요. 뭐가 달라요? 얘는 이런 관계고, 얘는 둘이 같고, 얘는 안 같잖아요. 같은 게 아니라, 얘가 이 형용사 보어는 주어를 서술한다예요. 사실상 동사처럼. 서술어 역할을 해요. 근데 명사는 둘이 같아요. 요 차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러고 보니까 이 새끼 또 색깔 안 바뀌네요. 나 검은색으로 바꿨거든요. 이거 잘 보이게 하려고. 네? 문내고 쓰는 거 맞아요. 유료앱이라니까요. 내가 그래서 맨날 욕하는 거잖아요. 어? 이거 심지어 비싸요. 한 달에 18,000원인가 그래, 이거. 1년에 10만 원도, 연결제 해도 1년에 10만 원 넘어요. 개 비싸요, 이거. 근데 이거, 그러니까 빨리 지호야, 네가 빨리 이런 앱을 하나 만들어 봐요. 주변에 코딩 잘하는 애 있으면 하나 만들어 보라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맥이면 굿노트를 쓰면 되는데, 근데 굿노트도 사실 내가 여기에 익숙해져갖고, 여기 툴바가 졸라 많잖아, 툴이. 근데 굿노트도 툴이 이렇게까지 많이는 안 꺼내지더라고, 어차피. 근데 심지어 윈도우는 펜이 하나밖에 안 꺼내져. 윈도우 굿노트는 여기 밖에. 그래서 그냥 보자예요, 걔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쉬운 대로 이걸 쓰는데, 얘가 이게 좋긴 해요. 이거 많이 쓸 수 있는 거. 색깔 변태라서. 근데 아무튼 그러면 다시 멀고 먼 길을 돌아서 얘는 왜 명사예요? 네가 할 필요가 있는 한 가지는 동아리 들기다. 둘이 같잖아요. 네가 할 일 이퀄 뭐죠? 네가 할 일 이퀄 동아리 가입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가 가입을 하고 있는 중인 건 아니잖아요. 얘가 주어 동사 같은 관계처럼 해석이 될 때는 보어가 형용사인 거예요. 마치 형용사 보어는 마치 지가 동사인 것처럼 사실상 주어를 서술해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이퀄 관계니까 얘는 투부정사가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 거고, 그럼 이제 일단 여기 동사가 들어갈 자리는 아닌 거죠. 여기 동사가 하나 있는데 동사가 또 올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사는 아닐 거고, 네가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동아리에 드는 거다. 그리고 devotes to mathematics. 해석을 대충 보니까 수학에 전념하는 이래요. 전념하는 이면 형용사적인 의미가 들어가야 되네. 명사를 꾸며야 되네. 그럼 devote라는 동사를 형용사로 바꾸려면 방법은 두 가지네.
자, 얘는 동사인데 얘를 뭐처럼 지금 쓰고 싶은 거예요? 형용사처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럼 방법은 두 가지죠. 1번, 분사를 만든다. 그럼 분사는 종류를 정해야 돼요.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그러면 얘는 devoting이냐, devoted냐 중에 정해야 돼요. 근데 아까 앞에 혹시 보셨던 거 기억하세요? 어디 어디에 전념하다? 3중 세트라 그랬어요. be devoted to, be committed to, be dedicated to. 이 세 개는 그냥 똑같은 거다. 그래서 어디 어디에 헌신하다. 우리말로 능동이죠. 헌신하다라고 해석하는데 얘네들 표현이 셋 다 PP예요. 요건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devote가 바치다예요. 바치다, 헌금하다 이런 말이거든. devote A to B가 A를 B에 바치다예요. 얘가 목적어예요. 그런데 헌신하다라는 의미는 어디에 나오냐면 얘가 보통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치면 나는 바친다. 나 자신을 B라는 영역에 뭐 어디로 할까요? B를 쓴 김에 그냥 뱅크라고 할까요? 대문자로 쓸까? Our bank. 우리 은행. 대문자니까 고유명사겠죠. 나는 내 자신을 여기에 바쳤어. 그럼 무슨 말이야? 내가 여기에 굉장히 헌신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myself 주어 자리로 봐서 I am devoted to 땡땡땡 하면 나는 바쳐진 존재야. 내 모든 것이 여기에 바쳐졌어. 다 얘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헌신하고 전념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바치다, 헌신하다라는 의미는 devote나 commit나 dedicate가 쓰인다면 항상 수동의 의미로 쓰여야 돼요. 분사로 쓸 건데 수동의 의미를 가져야 되니까 뭘로 바꿔요? 과거 분사로 바꾸면 돼요. 이게 1번. 2번은요. 동사를 형용사로 바꾸고 싶어요. 투부정사도 가능하잖아요. 한글로 쓸까요? 투부정사라고. 오늘 유난히 버벅거리네. 썩는 새끼. 투부정사로 바꿔요. 근데 투부정사도 마찬가지예요. 수동의 의미가 지금 필요해요. 우리. 그럼 투부정사를 수동의 의미로 쓰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아는데 말 안 하는 거죠. 괜찮아요? 익숙하니까. to be, pp. 근데 봐봐요. join a club to be devoted to. 투부정사를 써도 괜찮거든요. 근데 얘 to be pp를 쓰나 그냥 pp를 쓰나 pp는 똑같이 들어가죠. 그리고 의미 전달은 얘가 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아무 역할을 안 하는 거랑 똑같죠. 따지고 보면. 그럼 아무 의미도 없고 역할도 없는 놈을 굳이 써야 될까요? 안 쓴다고요. 그래서 보통 명사 뒤에서 꾸미는 수동의 의미를 갖는 준동사는 항상 PP로 통일되게 돼요. ing는 현재 분사는 투부정사를 썼을 때랑 생김새로 달라요. 이해 가세요? 예를 들어서 pen to write 뭐 이렇게 썼을 때 보통 투부정사가 쓰이면요 용도 같은 걸 많이 나타내요. 쓸 펜이잖아. a way to go. 내가 this is a way to go. 그럼 이것은 가야 될 길이다. 용도나 쓸모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투부정사는. 그래서 의미라도 차이가 있거든. 근데 예를 들어 뭐가 좋을까요? 현재 분사를 써볼까? A boy to cry. 이 표현 이상하지 않아요?
말은 문법적으로 가능은 할 것 같거든? 얘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울기 위해서 써먹는 소년 이런 느낌이 된다고. 도구적인 쓰임이 돼요. 투부정사는 주로. 용도나 쓸모예요. 그래서 보통은 crying 하면 좀 어색하니까 뒤에 뭔가를 붙이시죠. in the pool. 풀장에서 울고 있는 아이. 그래서 행위를 나타내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데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하고 있음을 나타낼 때는 분사를 쓰는 게 맞고 용도나 쓸모를 나타낼 때는 투부정사를 쓰는 게 맞아요. 능동은 갈려요. 이렇게 생긴 거라도 다르고 쓰임도 달라요. 근데 수동일 때는요. 그냥 PP로 대동단결. 어차피 to be PP라고 쓰나 그냥 PP라고 쓰나 의미 전달은 얘가 다 해요. 그래서 수동으로 꾸밀 때는 항상 PP만 박아주시면 돼요. 얘기를 한 김에 조금 길어졌고요. 이번에는 부사 역할을 하는 준동사 자리를 봅시다. 어, 그럼 준동사는 3개였어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요. 근데 부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2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지문에, 우리 책에 예문으로 나온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있고요. 하나가 더 있어요. 뭐게요? 어차피 답은 둘 중 하나예요. 준동사는 3개밖에 없잖아. 투부정사, 분사, 동명사밖에 없잖아. 그럼 분사랑 동명사 중에 하나가 부사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뭐게요? 찍어주면 안 돼요? 제발. 내 마지막 소원이야. 동명사요? 까비. 분사예요. 자, 봐봐. 아까 분사가 제가 항상 분사를 형용사랑 이퀄로 표시를 안 하거든요. 언제나 유사 표시를 해요. 요거 유사 표시인 거 알죠? 배웠죠? 그죠? 야, 이건 뭐냐? 이거 통계적 유사냐? 이거는? 이것도 유사는 유사인데. 아, 몰라요? 아이씨, 그렇군요. 그럼, 잠깐만. 야, 닮으면 어떻게 하죠? 닮으면 이게 닮음인가? 아, 이건 무한대인데. 근데 무한대처럼 생겼는데 이게 안 붙으면 이게 닮음 아닌가요? 몰라요. 나는 하도 오래돼서. 이 닮음은 심지어 중학교 수학이잖아요. 너무 오래전에서 기억이 안 나요. 아, S? 잠깐만, S. 그럼 대충 이거네요? 아, 그쵸. 오, 똑똑한데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아, 아닐 수 있어요. 언제나. 전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죽어라! 그럼 아무튼 봐봐. 형용사랑 비슷하다 그랬지 같다고는 안 했잖아요. 그래서 분사가요. 형용사랑 유사한데 형용사 이외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뒤에 분사할 때 어차피 우리가 얘기를 할 거거든요. 뒤쪽에 분사 구문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이때 얘기를 할 건데요. 분사는 일단은 형용사랑 가장 한 90%는 80% 정도는 유사한데 분사가 형용사 이외의 기능을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아까도 얘기한 거예요. 진행형 만들 때 be 플러스 뭐예요? ing죠. 그때 ing가 뭐예요? 현재 분사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분사는 특정한 동사랑 결합해서 동사의 일부분이 돼요. 진행형의 ing, 수동태의 pp, 현재 완료의 pp 이렇게요. 그래서 분사가 형용사랑 다른 역할을 하는 거 첫 번째는 동사와 특정한 be나 have와 같은 특정 동사와 결합해서 동사적인 역할을 한다. 1번. 두 번째는 이렇게 표시를 해놓을게요. 분사 구문이에요. 분사 구문이 뭐예요? 우리 독해할 때 뒤지게 많이 나오는 게 분사 구문이잖아. 제가 항상 분사 구문이 뭐예요? 분사 구문의 정의는 뭡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언제나 똑같이 적어드려요. 분사 구문은 부사절, 즉 접속사, 주어, 동사를 부사절을 ing로 바꿔놓은 것, 얘를 분사 구문이라고 하죠. 이게 분사 구문이에요.
부사절을 축약해서 동사 원형의 ing 형태로 바꿔놓은 것을 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혹은 달리 표현하면 접속사 주어 동사를 짧게 ing로 축약시킨 것을 분사구문이라고 해요. 즉, 분사구문이라는 건 태생적으로 부사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담고 있는 의미가. 그러니까 얘는 ing인데 현재 분사잖아. 그럼 형용사 아니야? 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극단적으로 안 적으셔도 돼요. 무슨 말일까요? 친절하게 접속사 하나 적어드릴까요? 노래하면서 우리에게 그 여자가 다가왔다죠. 그러면 이때 ing는 뭐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노래하면서라고 해석하잖아요. 왜? 이 한 단어는 뭐랑 똑같은 거니까 while she sang 하고 똑같은 거니까요. 맞죠? 그럼 이 ing는 한 단어인데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 가십니까? 이해는 가죠. 납득은 안 가도. 아닌가? 납득은 가는데 이해가 안 가나? 어쨌건, 뭐, 굳이 그렇게 뭐 분류 안 해도 돼요. 분사구문은 그냥 분사구문이에요. 분사구문은 부사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부사절을 줄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얘 플러스는 뭐랑 유사한 거냐라고 굳이 묻는다면, 그럼 얘는 그럼 형용사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그렇잖아요. 부사절이니까. 부사절의 역할을 한 단어가 하고 있으니까 뭐 굳이 따지면 부사 아닐까? 라고 부르는 게 분사구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사 역할을 하는 준동사 자리를 보자라는 겁니다. Yesterday, 어저께 I went to a bookstore. 나는 서점에 갔어요. I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동사가 들어가면 안 돼요. 동사 하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주 기계적으로 분석을 해보자고. went는 일형식 동사입니다. 그쵸? 가다라는 의미의 이동 관련된 미동에 관련된 went 혹은 go는 일형식이잖아요. 일형식 동사 뒤에 뭐가 왔어요? 전명구가 왔어요. 누가 봐도 여기까지 완전한 절 끝이에요. 끝. 근데 완전한 절 뒤에 뭔가를 더 달았어요. 이 뒤에 뭔가가 달릴 수 있다면 걔 달릴 수 있는 놈의 품사는 반드시 부사여야만 하죠. 부사 내지는 부사구 혹은 부사절이어야만 해요. 어쨌건 품사로 치면 부사여야 돼요. 근데 여기 뒤에를 의미를 보니까 내가 서점에 갔는데 책을 컴퓨터 관련 어떤 의미일까? 컴퓨터 관련된 책을 사기 위해서네. 목적이겠구나. 그럼 목적을 나타내는 준동사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있겠네. 그래서 동사가 부사 역할을 하게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투부정사로 바꾸시면 돼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분사구문도 가능할 텐데 분사구문은 목적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은 쓰이질 않기 때문에 투부정사면 돼요. 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이에 숨어져 있는 이야기를 조금 꺼내보자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종류가 좀 있죠.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했을 때 우리 중학교 때 몇 가지 배웠을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여기 있는 목적이 있겠죠?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는 뭐가 있을까요? 감정의 원인 이런 애도 있죠? 뭐뭐 해서라고 해석해요. Happy to meet you 이런 거 있잖아요. Good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happy to meet you. 너를 만나서 기쁩니다. 해서예요, 해서. 뭐뭐 해서, 뭐뭐라서. 감정의 원인. 세 번째, 판단의 근거. 뭐뭐 수단이라고 해석해요. 이
is a fool to do that. 최대한 짧게 쓸게요. 그 짓을 하다니 쟤는 멍청이야. 이렇게요. 그 다음에 결과. 어쩌고 저쩌고 했다. 그래서 그 결과 뭐뭐 하다라고 해석하잖아요. 최대한 짧게 He lived to die at 100. 이걸 그렸으면 문법책을 했지. 아, 고생을 사서 합니다. 그리고 너네도 고생하고 있는 거죠.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걸 다 적고 있잖아요. 다 쓰여 있는 책을 봤으면 되는 건데. 이거 뭐라고 해석해요? He lived. 그는 살았어요. To die at 100. 100살에 죽기 위해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럼 100살이 딱 되는 순간 1월 1일 날 죽어야 된다고요. 우리나라 사람. 아니면 얘네들은 생일 전날까지 살아있다가 와 100살 찍었다 하고 자살해야죠. 100살 생일에. 서양 애들이랑 만 나이니까. 아니잖아요. 그는 살아서 100살에 돌아가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써도 좋고 안 써도 좋은데 얘는 보통 형용사 수식. 이라고 해도 좋고요. 얘는 뭐 정도라고 하기도 해요. 형용사를 수식할 때 보통 쟤는 기쁜데요. 얼마나 기쁘냐? 뭐 할 정도로 기쁘다. 이렇게요. 그래서 얘가 대표적으로 뭐냐면요. 뭐뭐 할 만큼이라고 해석되고요. 투예요. He is too smart to 뭐 할까요? 짧게 쓰자. fail. 그는 실패하기에는 너무 똑똑해. 그는 실패하지 않을 만큼, 않을 정도로 똑똑해. 얘를 보통 형용사 수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부사적 용법이거든요.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게 될 줄 몰랐지. 자, 그래서 이제 어법상 알맞은 건 아마 여러분들이 이건 워낙 감각적으로 잘 할 겁니다. 문제풀이에 어려움은 하나도 없을 건데요. 그러니까 그 뭐랄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사실 부족해 보이는 게 뭐냐면 이런 기본적인 문제풀이는 다 되는데 정작 내가 뭔가 질문을 던졌을 때 개념이 정립이 좀 덜 돼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럴 때는 문법책을 돌려놓고 괴롭혀야 되는데 판단을 잘못했어요. 어차피 뒤에 문제는 잘 푸실 것 같아요. 마구마구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파트 나옵니다. 동사에 따라서 다른 분동사가 목적으로 와야 한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목적어로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니 동명사를 취하는 동사니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예문 하나 후딱 보고 갈게요. 투부정사 중 하나만 여기 투부정사 있죠? 네. He told me to cut the grass. 그는 말했어요 나에게 뭐하라고? 저기 잡초를 좀 자르라고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잔디를 깎으라고 지금 잡초를 자르라고. 여기에 문장 구조는 오형식이죠. 텔은 사형식도 돼요. 사형식과 오형식의 차이는 사형식은 전달의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사형식의 텔은요. 내가 말했고 네가 들었으면 된 거예요. 네 귀에 내 목소리가 들어갔으면 된 거야. 그래서 보통 약간 뭐랄까 정부 공문서 같은 느낌이에요. 공문서는 우리 집 우편함에 와서 꽂히잖아요. 그럼 내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알 바가 없어요. 법적으로 우리 집 우편함에 와서 꽂힌 지 며칠 지나면 나는 읽은 걸로 쳐요. 그런 느낌이야. 그냥 전달이 중요한 거야. 근데 얘는 어때요? 그는 말했어요, 나한테. 잔디 좀 깎아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잔디를 깎아야 되는 거예요. 일을 시키는 게 중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시키는 류의 동사는 오형식 동사가 되고 시키는 류의 동사는 목적격 보어로 모아요. 진짜 강조 엄청 열심히 했던 거죠. 제가 투부정사가 와요. 막간을 이용해서 보인기를 복습한 거고요. And I decided doing. 얘는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해야 되는 동사니까 투부를 써주세요. 아니 왜요? 라고 해서 우리 중학교 때 많이 배웠을 겁니다.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투부정사는 보통 미래지향성을 가져요 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투부정사가 미래, 동명사가 과거. 이거는 많이 아실 거예요. 중학교 때 많이 배우셔서. 조금 내용을 추가하자면요. 투부정사라는 애가 갖는 특징은 투부정사라는 애는 미래지향적이고요. 미래니까요. 아직 안 해봤어요. 아직 안 왔으니까 가상적이고요. 일회성을 띄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장래에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어요. I want to be an astronaut 이잖아요. 우주 비행사가 여러 분 되지는 않을 거예요. 안 돼 맞잖아요. 이런 느낌을 투부정사가 갖습니다. 투부정사의 가상성과 일회성의 의미를 기억해야 될 필요성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요 동명사의 반대되는 특징은 좀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동명사는 그러면 과거지향적이냐? 따지자면 그런데요. 사실 내 과거지향, 그 과거적인 의미를 갖는다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시기도 하고 크게 안 중요합니다. 동명사는요, 반복성이에요. 반복됐고요. 얘는 일상성을 띠는 동사들이 보통 동명사랑 어울립니다. 특별한 가상적인 한 번 발생할 것 같은 케이스는 동명사랑 잘 안 들어가요. 다만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는 외우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일단 투부정사 이야기 먼저 쉬운 얘기 먼저 하고 조금 짜증스러운 얘기를 합시다. 얘네들은 다 때려 맞출 수 있잖아요. 봐봐요. want, 원해요. 내가 과거에 뭔가 하는 걸 나는 어제 밥 먹기를 원한다. 말이 안 돼요. 그쵸? 그러니까 원하는 거 당연히 미래에 할 걸 원하는 거고요. expect 기대 당연하죠. offer 제공을 받는 것도 내가 뭔가를 받을 거라고 기대해야 되지 받았다라는 걸 기대한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떠올리면 이상해요. 얘는 그냥 외우는 게 맞아요. refuse는 이 친구들은 조금 있다가 제가 묶어가지고 한 번에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헷갈리는 동사들. need요. need 투부정사 붙는 거 모르는 사람 없죠. decide 결정해요. 당연히 미래에 할 일을 결정하는 겁니다. ask 물어요. 근데 ask 투부정사도 익숙하잖아요. fail 투부정사 얘도 익숙하지 않나? fail ing 이상하지 않아요? wish, plan, promise 다 뻔하지 않습니까? 소망하고 계획하고 약속해요. 이걸 과거의 일을 소망하는 건 도라이는 없어요. manage는 투부정사를 이렇게 붙여서 의미를 통째로 기억하시는 게 맞아요. manage to는 무슨 뜻이게요? 지우야 죽지 마요. manage to는 가까스로 어렵게 어떠한 일을 해내다라는 뜻이에요. manage to 부정사는 해내다, 기어이 뭔가를 해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 표현 자체를 이렇게 manage to 부정사는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나머지 의미가 때려 맞추면 돼요. 소망 당연히 미래적이죠. choose 나 뭐 먹지? 아직 안 먹었잖아요. 미래예요. agree 할래 말래 할래 말래예요. 아직 안 한 거예요. afford 얘 단어 뜻이 뭐예요? 애초에 afford는 뭐뭐 할 여력이 되다죠. 했던 여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할 여력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투부정사입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 매니스 투부정사는 그냥 관용 표현이다. 단어다라고 생각하고 외워버리시는 게 맞고요.
refuse는 살짝 헷갈리는 애들이 포인트가 있으니까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는요, 조금 카테고리를 외우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얘는 워낙 많거든요. 동명사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는. 그래서 제가 이제 나름 제가 제 나름대로 고등학생들 기본적인 뭐라 하면 좋지? 아주 아주 기본적인 단어들은 조금 떼고 제가 말하는 기본적인 애들은 이런 거예요. 중학생들도 다 아는 거 있잖아요. 제가 제외할 단어들만 체크를 해볼게요. 인조이 알지 않아요? 그쵸? 기브업 이런 거 알지 않습니까? ING 붙는 거? 그죠? 이미 많이 알잖아요. 인조이, 뭐 마인드, 스탑 이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아무튼 됐어요. 그냥 제가 보통 저는 이제 뭔가를 외울 거면 전 기왕이면 안 외우는 게 좋거든요. 근데 외울 거라면 많이 외우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뭔가를 영어 문법에서 뭔가를 외우는 이유는요. 안 틀리기 위해서거든. 근데 내가 왜 많이 외워놔야 내가 여기까지 외웠을 때 이 이상은 다 투부정사야. 약간 이런 식으로 쳐낼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조금 많이 외우라고 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보통 저는 제가 외우는 방식은 뭐냐면 카테고리화 하는 거예요. 어디다가 좀 적는 게 좋을까요? 위쪽이 그나마 나을 것 같아요. 여기가 나을까? 네. 우리 여기다가 동명사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 조금 적어보면요. 얘는 너무 많아가지고 초성으로 뭘 하고 이런 것 제가 하다가 포기했어요. 너무 많으니까 초성도 답이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뭐 언젠가는 또, 마침 이제 슬슬 중학생을 가르쳐야 되는 동명사 목적어 초성 가르쳐야 되나? 아씨, 귀찮은데 생각하기. 와씨. 이것도 욕으로 어떻게 만드냐. 전, 또 욕 만들어내기 어렵단 말이에요. 제가 외웠던 방식이에요, 이거는. 동명사 목적어는 저는 그냥 연상으로 외웠거든요. 일단, 꺼리다예요, 꺼리다. 어떤 꺼리는 일이면 하기 싫잖아요. 거부할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내가 시작해도요, 꺼리는 일은 하기 싫잖아요. 자꾸 미뤄요. 그리고 미루다가 결국은 때려칩니다. 중단해요. 멈춰요. 그리고 되게 저 같은 짓거리인데요. 튀어요. 잽니다. 하기 싫은 거니까요. 하기 싫은 일은, 꺼리는 일은 거부하고, 미루고, 미루다가 조금 하다가 금방 관둬요. 그리고 째요. 보통 이런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둘 중 하나예요. 튀든지 아니면 견디든지. 이렇게 하면 얼추 끝나요. 그리고 이걸로 해결 안 되는 거는 이제 주로 고등 영단어에 가깝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중3까지 외웠으면 하는 그 동명사 목적어들 중에서 좀 핵심적인 애들이에요. 야, 저기 비켜봐. 그러면 꺼리다 뭐죠? 꺼리다 단어. 짱 쉬운 단어인데. 그쵸? 마인드요. 거부하다 뭐예요? 거부하다. reject, deny예요. 그리고 미루다 뭐죠? delay, postpone, 그다음에 put off. 얘네 셋이 다 동의어죠. 조금 과도하게 고급진 단어로 가보면 안 적어도 돼요. 최근에 외우지 않았나? 너네 군대 이거? procrastinate. 안 적어도 돼요. 지금 동명사 뭐 암기해서 크게 중요한 단어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미뤘어요. 그럼 중단하다. 스탑. 멈추다. quit. 때려치다. 이런 애들이 있겠네요. 그리고 튄다 그랬죠. 얘를 먼저 할게요. avoid는 조금 뒤에 쓸게요. 야, 야, 지워줘, 빨리. 얘야, 지워주려 시간 없다. 도망치다 뭐죠? 도망치다? 탈출하다? escape. 그리고 evade. 같은 말이에요. 탈출하는 겁니다. evade까지 오면 생긴 게 비슷해요. avoid. 우겨요, 이렇게. avoid는 기피하는 거잖아요. 기피하는 거나 탈출하는 거나. 그리고 이게 튀는 거예요. 견디다 뭐 있죠? endure, tolerate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연상으로 외우는 걸 왜 좋아하냐면 우리가요 이제 중학교 2학년도 아니고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15개 쓰세요. 시험 볼 일이 없어요 사실. 근데 뭐가 중요한 거냐면요.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 뒤에 투부정사가 붙었을 때 우리는 어차피 어법상 틀린 거 모두 고르시오 문제를 풀려고 이런 짓을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올해는 없지만 서술형 영작을 할 때 내가 틀리지 않게 쓰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단어를 봤을 때 얘가 ing다라는 걸 떠올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공부할 때도 그랬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의미를 연상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동사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냐, 투부정사 목적으로 취하냐는 의미가 결정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봐봐요. 똑같은 의미의 단어는 똑같은 형태의 준동사를 목적으로 취하게 돼 있어요. 의미가 같은 놈은 준동사가 같아요. 의미가 비슷한 새끼들은 똑같은 준동사를 목적으로 취해요. 그러니까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뭐 이 순서를 당신들이 어떻게 조합을 하든 상관이 없는데요. 요 각각의 의미들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한 연상 방식은 이건 거예요. 하기 싫거든. 그러니까 처음엔 안 해.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계속 하기 싫으니까 안 하다가 미루다가 때려쳐요. 때려쳤다가 에라 모르겠다고 탈주를 하든지 탈주 안 할 거면 참고 해야 돼요. 요렇게. 그래서 요 동사들을 보면 의미가 연상이 되면 돼요. 포스폰을 봤다? 뭔 뜻이지? 미루다네? 이거 하기 싫어서 미루는 거구나. 하기 싫으니까 멈췄고, 하기 싫어 때려쳤다가, 때려쳤다라고 하든지, 아, 하기 싫어. 어떻게 해야 참고 해야지. 이렇게 연상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니들 머릿속에서 끄집어낼 수 있으면 더 좋아요. 그리고, 여기에 인조이 같은 애들은 빠져 있잖아요. 그건 진짜 인간적으로 알잖아. 그것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혹시 공간 되시나요? 어. 아, 공간 많이 안 필요해요. 그, 단어 7개만 적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해결이 안 되는 애들이 보통 뭐 어떻게든 이것도 요구를 하려다가요. 여기 잘 안 나오더라고요. 처음에 영감을 좀 얻긴 했는데요. 이렇게 해요. 그냥 너무 욕만 쓰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크리스피 A입니다. 크리스피 A. 나름 그럴싸한 것 같아요. 발음도 좀 나쁘지 않아서 크리스피 A. 근데 난 초성 쓰는 걸 왜 안 좋아하냐면요. 초성으로 배우면 단어가 기억이 안 나요. 초성만 기억나고. 그래서 일단 단어를 적어 드릴게요. 어떻게 쓰죠? 순서대로 써야겠다. 그러면 C는요? C가 뭐더라? 봐봐, 나도 기억 안 나잖아. consider, R, recommend. 초성은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의미로 외우는 게 차라리 나아요. I, imagine, S, 모르겠다. 기억 안 난다. suggest네요. suggest. 씨발, 아이가 하나 더 있다고?
I가 하나 더 있어? I가 뭐죠? P는 practice예요. I가 뭘까요? involve. A는 admit이에요. 얘는 연상이 안 돼가지고 그냥 제가 옛날에 그 뭐지 영어 강사하던 초창기에 변태 같은 학원 원장이 영어 토익 시험 보고 오라 그래가지고 토익 시험에 이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외웠던 방식입니다. 예. 단점 방금 보셨잖아요. 초성으로 외우면 초성만 기억나고 단어가 기억이 안 나긴 해요. 그래서 근데 얘네들은 연상으로 해결이 잘 안 돼요. 서제스트랑 레커멘드는 둘 중 하나를 기억해 놓으면 두 개 같이 떠오르긴 해요. 서제스트 제안하고 레커멘드 추천하는 거거든요. 얘네 둘은 조동사 should, 우리 앞단원에서 가정법 단원에서 했던 조동사 should의 얘기에서도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요구, 명령, 주장, 제안, 추천 관련된 동사 짝꿍들인데 그래서 얘네 둘은 같이 떠오를 텐데 나머지 애들이 잘 연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 외우려고 하다가 그냥 제 나름대로 제가 외워보려고 초성을 만들었던 건데요. 그래서 크리스 P A. 근데 얘네보다 이쪽 먼저 기억해 주세요. 이쪽은 그나마 아마 이쪽이 더 기억하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는요, 진짜 외워야 돼요. 이거는 뭐 이렇게 투부정사처럼 의미로 때려 맞추고 이런 짓거리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헷갈리는 친구들 조금 적을 겁니다. 말씀드릴게요 했죠. 위에 보신 애들 둘 이미 나와 있어요. 거부하는 애들 둘이 있죠. 왜 색깔 안 바뀌니? 거부하는 애들 둘, reject, deny. 얘네들은 ing예요. 거절하고 부인하다는 ing예요. refuse요. 거절하는 건데 투부정사예요. 이건 외워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의미가 비슷고름한데요. 특히 reject랑 refuse는 되게 의미가 비슷한데요. 뒤에 오는 게 달라요. 그리고 object, 얘는 to ing예요. 얘는 앞에서 봤죠. object to ing. 뒤에 가서 우리 동명사 목적어 취할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얘네 셋은 구별을 해야 돼요. 헷갈리게 생겼죠? 문제 잘 나와요. 헷갈리는 걸 문제를 내놔야 너네가 틀리죠. 그래서 일단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어차피 여기까지 하면 여기까지만 합시다. 다음 페이지까지. 음, 다음 시간에는요. 몇 개냐 이거? 동명사 목적어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0개. 20개에다가 여기에서 빠져있는 애들이 좀 있을 건데요. 어, 스물하나. 얘도 있네요. 그러네. 디스커스가 빠져있구나. 스물둘. 한 15개 정도 쓸 수 있게 한번 외워봅시다. 동명사 목적어는 진짜로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문법 수업을 할 때요. 너네들한테 이걸 꼭 외워라라고 막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파트가요. 요거 두 개예요. 우리 앞에 처음에 예전에 했던 동사 파트에서 자동사 외우기랑 자동사랑 같이 다니는 전치사, 뭐 제공 공급의 with라거나 정보 전달의 of라거나 이런 전치사들하고 같이 다니는 동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 동명사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들이에요. 이거 말고는 제가 문법 수업을 할 때 그냥 나머지는 자꾸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다 보면 어차피 각인이 되거든요. 근데 동명사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는 당신들이 적극적으로 외우려고 하지 않으면 안 외워져요. 그래서 이거는 좀 외워주세요.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문법 수업하기 전에 제가 그
준동사 파트 문제를 내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책이 덜 끝나갖고 준동사가 애매한데 그냥 그럼 이렇게 합시다. 단어 시험 보고 그냥 빈 종이에다가요. 동명사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쓰기 아무데나. 그래서 한번 써보시라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동명사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들은 조금 외워갖고 와보세요. 한 15개 정도 쓸 수 있도록. 진짜 외워야 돼요. 정말이에요. 진심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해서 그래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요. 동명사랑 투부정사 둘 다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들이죠. 그래서 둘 다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들 중에서 의미가 달라지는 애들이 있고 의미가 안 달라지는 애들이 있죠. 이거 중학교 3학년 때쯤 문법 때 되게 중2, 중3 때 엄청 중요하다라고 열심히 배웠던 거죠. 기억나실 거예요. forget, remember. 얘네들은 투부정사가 목적어로 왔을 때, 동명사가 목적어로 왔을 때 각각 의미가 다른 친구들이라고. 동명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니까? 기본적으로 과거적인 의미를 가지니까. 투부정사는 미래적인 의미를 가지니까. 그래서 forget ing는 과거에 했던 걸 있다. forget 투부정사는 미래에 해야 할 것을 있다. 이렇게 remember는 구조 똑같고 regret의 경우는 후회하는 건 당연히 과거랑 쌍을 이루어야 맞아요. 근데 regret은 얘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죠? 투부정사가 따라오면 동사의 의미가 바뀌더라. 그리고 try, 투부정사 try, ing 이건 헷갈리면 욕을 먹어야죠, 이제. 매맞아야 돼요. 진심. stop, ing하고 stop, 투부정사도 마찬가지. stop은 ing가 오면 이게 목적어로 쓰인 거죠. 그러니까 하는 것을 멈추다고 투부정사가 들어가면 얘가 부사적 용법에 진짜 중간에 살짝 지우려고 그래도 안 지워지네요. 부사적 용법의 목적인 거죠.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 가 되는 거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애들이 있죠. 몇 개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보통 독해하거나 우리 내신 수업할 때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투부정사가 목적어 자리에 쓰였을 때 ing 들어가도 똑같아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어차피 어떤 애를 목적으로 취하는지는 동사의 의미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얘 또 멈췄다. 그 동사의 의미가 세 가지. 시작, 계속, 호불호. 근데 이제 호불호에서 조금 옵션으로 내용 하나만 추가하자면 주의하실 건 dislike는 통상 ing랑 다닌다예요. 얘는 후부정사를 쓰면 좀 어색해요. 근데 얘를 그 메타 검색을 해갖고 사용되는 빈도를 진짜 없을까 싶어서 있긴 있는데요. 우리는 dislike는 ing랑 다닌다라고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외우기 싫잖아요. 시작, begin, start 두 개밖에 없어요. 좋아하는 거요. like, love, prefer. 좋아하는 거죠. hate, 불호예요. dislike는 원래 좀 격식 있는 표현이기도 해요. dislike는. 많이 볼 일은 없지만. 그리고 계속, continue밖에 더 있습니까? 이게 다예요. 얘네들은 투부정사랑 동명사랑 아무거나 목적어로 써도 괜찮은 애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럼 오늘 숙제는 목적어, 목적격 보어는 우리가 앞에서 다 한 얘기니까 그냥 풀어오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우리 85쪽까지 한번 풀어오셔 봅시다. 숙제로는. 네, 그러면 오늘이 며칠이야? 8월 18일인가요? 네. 오늘 진짜 징글징글하게 버벅거리네. 글씨 좀 쓰자, 얘야. 8월 18일 화요일, 숙제는 83쪽까지
아, 85. 아, 지능 이슈. 죄송합니다. 감사해요. 85까지. 이고, 단어가 우리 오늘 50 했죠? 그러면 1에서, 아니, 2까지 했죠? 3부터 어디까지 하면 되죠? 3에서 8까지인가요? 그죠? 3, 4, 5, 6, 7, 8. 이렇게 해가지고 오시면 되겠네요. 에이, 고생들 하셨습니다. 집에 가세요. 갑시다. 아, 맞다. 까먹으니까 적어놔야지. 숙제에다가 저기 동명사 암기 꼭 해갖고 오세요. 네, 동명사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고생하셨습니다.